암은 나이 든 사람만 걸리는 병이라고 생각하잖아. 근데 지금 2030 세대한테 암이 폭증하고 있어. 실제로 50세 미만 암 환자가 전 세계적으로 79%나 늘었거든.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20대, 30대는 국가 암검진 대상에서 거의 빠져 있어. 증상도 없고 검사도 안 받으니까 발견됐을 때는 이미 늦은 거지. 왜 하필 지금, 왜 하필 젊은 사람들한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지 하나씩 뜯어볼 건데 솔직히 좀 소름 돋을 거야. 자, 일단 숫자부터 보자고요. 국가 암 등록 통계 보면 2030 세대의 암 진단 건수가 최근 5년간 단 한 번도 줄지 않고 계속 늘고 있어요. 매년 쭉쭉. 한국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전 세계 50세 미만에서 발생하는 암이 1990년 대비 지금 79%나 증가했거든요. 거의 2배. 이게 2023년 BMJ 온콜로지에 실린 연구예요. 대규모 글로벌 데이터 분석 결과가 그렇다는 거죠. 가장 빠르게 늘고 있는 건 대장암이에요. 미국에서도 20에서 49세 대장암 발생률이 1995년부터 2019년 사이에 거의 2배가 됐거든요. 미국 암학회가 직접 발표한 수치예요. 그럼 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는 걸까요? 그냥 운이 나빠서일까요? 아니에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얘기할 게 수면이에요. 저 5시간만 자도 괜찮아요. 이 말 주변에서 되게 많이 들리죠? 저도 그 말 하면서 살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그거 착각이에요. 몸이 피곤에 익숙해진 거지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 우리 몸 안에 NK 세포라는 게 있어요. 자연살해세포. 이름 멋지죠? 이게 하루에도 수십 개씩 생기는 암세포를 찾아서 없애는 역할을 해요. 경비원이에요, 몸에. 근데 잠을 못 자면 이 NK세포 기능이 크게 떨어진다는 연구가 있어요. 경비원 절반 이상이 졸고 있는 사이에 암세포가 자라는 거예요. 실제 연구 데이터도 있어요. 수면 시간이 6시간 미만인 사람은 7시간 이상 자는 사람을 비해 대장 용종 발생 위험이 약 50% 높다는 거예요. 대장 용종은 방치하면 대장암이 될 수 있는 전구 병변이고요. 야간에 불 켜놓고 폰 보는 것도 문제예요. 멜라토닌이라는 수면 호르몬이 있는데 이게 항암 기능도 해요. 암세포 성장을 억제하고 항산화 작용을 하거든요. 근데 밤에 밝은 빛을 보면 멜라토닌 본 분비가 뚝 떨어져요. 잠도 못 자고 항암 기능도 꺼지고 이중으로 손해인 거죠. 근데 이게 수면만의 문제가 아니거든요. 자, 다음은 뭘 먹느냐 얘기예요. 야근하고 집에 들어와서 배달 앱 켜고 새벽 2시에 치킨 시켜 먹고 자고 주말엔 일어나기 귀찮으니까 또 배달. 이거 남 얘기 아니잖아요.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40%에 달하고 국내 배달음식 시장이 25조 원을 넘어선 지금 이게 2030 대부분의 기본 식생활이에요. 문제는 이 배달음식의 상당수가 초가공식품이라는 거예요. 초가공식품이 뭐냐면 자연재료 원형을 알아보기 어렵게 가공한 거예요. 라면, 냉동 피자, 패스트푸드, 편의점 도시락 같은 것들이죠. 이게 왜 문제냐? 프랑스에서 10만 몇 명을 추적한 연구가 있어요. 초가공식품 섭취가 10% 늘어날 때마다 전체 암 위험이 2% 증가했고 유방암은 11%나 올라갔어요. 미국 연구에서는 초가공식품을 가장 많이 먹는 그룹이 가장 적게 먹는 그룹보다 대장암 위험이 29% 높았고요. 왜 이런 일이 생기냐면요. 이런 음식들이 장 안에 있는 유익균을 줄이고 유해균을 늘려요. 그러면 장벽에 균열이 생기면서 독소가 혈관으로 새어 들어가거든요. 그게 온몸에 만성염증을 퍼뜨리는 거예요. 만성염증은 암이 자라는 가장 좋은 환경이에요. 비유하자면 스트레스 받을 때 위가 아프잖아요. 맹수가 나를 쫓아올 때 우리 몸은 소화보다 도망치는 걸 우선시하거든요. 야식에 스트레스까지 더해지면 장이 버티질 못하는 거예요. 야식이 쌓이면 어떻게 되는지 이제 알게 됐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가 더 있어요. 2030한테 가장 많이 발견되는 암이 따로 있거든요. 2030한테 가장 많이 발견되는 암은요. 아파서 발견하는 암이 아니에요. 갑상선 암이에요. 20에서 30대, 특히 여성에서 발생률이 가장 높은 암. 근데 이게 참 무서운 게 초기에 아무 증상이 없어요. 목이 좀 불편한가? 목소리가 좀 쉬었나? 이 정도인데 바쁘게 살다 보면 그냥 넘기거든요.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그래서 어떻게 발견되느냐? 건강검진 받다가 우연히 발견되는 거예요. 갑상선에 결절이 하나 보인다고 하셔서요. 라는 식으로. 내가 뭔가 이상해서가 아니라 검사하다가 걸리는 거죠. 주변에 한 다리만 건너보면 갑상선암 수술 받은 사람이 꼭 있어요. 진짜로요. 그게 우연이 아니에요.
지금 2030에서 그만큼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갑상선암만 이런 게 아니에요. 결국 2030 세대에서 발견되는 암 상당수가 아파서 발견되는 암이 아니라 검사를 해야만 보이는 암이에요. 증상이 없으니까 내가 아프다는 걸 모르는 거죠. 검사를 안 받으면 모르는 채로 지내는 거고요. 그럼 검사를 받으면 되는 거 아니냐?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어요. 국가 암검진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위암은 40세부터, 대장암은 50세부터, 간암도 40세부터예요. 자궁경부암만 20세부터고요. 20에서 30대는 자궁경부암 빼고는 국가 암검진 대상이 거의 없어요. 암은 늘고 있는데 찾아줄 시스템이 없는 거죠. 미국은 이걸 알고 2021년에 대장암 검진 시작 나이를 50세에서 45세로 낮췄어요. 젊은층 대장암이 그만큼 심각하다고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예요. 우리나라는 아직 50세 그대로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분위기가 좀 달라지는데요. 그래도 희망은 있어요. 암은 어느 시점에 발견하느냐가 결정적이에요. 1기, 그러니까 초기에 발견하면 5년 생존율이 90%가 넘어요. 반면 늦게 발견하면 그 숫자가 확 떨어지고요. 전체 암 5년 생존율이 지금 72.1%까지 올라온 게 다 조기 발견 덕분이에요. 결국 얼마나 빨리 찾느냐가 전부예요. 그럼 지금 당장 뭘 할 수 있냐? 3가지예요. 첫 번째, 자비로 검진받기. 생각보다 크게 비싸지 않아요. 국가검진 못 받는다고 그냥 있을 필요 없어요. 두 번째, 부모님한테 전화해서 가족력 확인하기. 직계가족 중에 특정 암 있었던 사람 있는지. 가족력 있으면 검진 시작 나이를 앞당겨야 하거든요. 세 번째, 이상신호 절대 방치 금지. 목이 계속 불편하거나 소화가 계속 안 되거나 이상하게 피곤하거나 그냥 바쁘다고 넘기지 말고요. 젊으니까 괜찮겠지 이 생각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지금 이 나이에 쌓이는 습관이 10년 뒤, 20년 뒤 몸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잠 5시간 자는 습관, 지금 야식 달고 사는 습관, 지금 검진 한 번도 안 받아본 것. 이게 다 나중에 고스란히 돌아와요. 거창한 거 필요 없어요. 오늘 밤 1시간만 더 자고 배달 음식 한 번만 줄이고 다음 달에 검진 한 번 받아보는 것. 그거부터예요. 몸이 피곤에 익숙해진 거지 괜찮아진 게 아니에요.